신중호의 마켓 뷰입니다. 10월이 시작됐지만 어제 블랙 수요일이었습니다. 2400선을 위협하는 코스피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선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네, 오는데 춥더라고요, 이제. 시장도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 다행히 미장이 조금 반등을 해서. 네, 뭐 그 부분들 다행히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다뤄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 주제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급락으로 시작한 4분기 시장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조금 원래 추석 전에는 좀 그러니까 명절 전에는 좀 하락했다가 명절 이후에는 좀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하루였는데 코스피는 2400선을 살짝 위협하기도 했고 코스닥은 또 800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4분기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 이 전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긍정 요인도 있고 부정 요인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도 조금 균형을 잡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 3가지 그리고 부정적인 포인트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의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PBR FQ 제로 기준, 그러니까 2분기 상장사들의 순자산 기준으로 PBR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 0.87배까지 낮아진 수준입니다. 보통 0.9배를 하회하게 되면은 주가상의 밸류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서 PBR상으로 밸류 메리트가 확실히 좀 높아진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8월 PC 물가 데이터, 미국 PC 데이터 물가를 보면요. 이 부분이 코어 물가가 완화되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ADP 고용에서도 발표됐다시피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되는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고 가장 시장에서 좀 걱정해왔던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완화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요인으로 좀 꼽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 증가율의 기저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9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4%를 기록을 하면서 8월 8.4% 역성장 대비해서 크게 좀 역성장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부문별로 좀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수출 품목들이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저효과에 기반한 수출 증가율은 조금은 완화되는, 그러니까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은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역성장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4분기 역시도 수출 증가율의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도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첫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수요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요가 떨어진다,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비용단이 낮아지지만 그만큼 수요단 역시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익 컨센서스 레벨에 대해서 기대치가 조금은 과도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지는 2024년에 대한 컨센서스 레벨에 대해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도 주가가 결국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익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이익단에 대해서 이미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이익을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단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조금은 예의주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정적인 요인은 어제 다행히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조금은 우려를 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금리, 고유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유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비용단이 되는 거고,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경제에 대해서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부정적인 요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밸류단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세로의 진입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극단적인 저평가, 전일 코스닥이 4% 하락하면서 확실히 주가 레벨이 낮아진, 밸류 메리트가 크게 높아진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옥석을 잘 골라내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수에 대한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에는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뭐 긍정적인 요인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 네,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고. 부정적인 요인은 그 주가를 하락시킨 요인일 수도 있는데 실적에 대한 두려움, 우려가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격이 싼 가격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첩되고 이제 혼선이 있는 게, 뭐 결국은 이제 하락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와도 뭐 선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돌리려면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주면 돼요. 외국인이 저평가 매력에 더 집중해서 들어와 준다면 선반영이라고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현재의 가격도 실적이 하락하게 되면 여전히 비싼 가격이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또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9월에 외국인이 사실 2조 원이 좀 넘게 팔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유지가 되는데, 어제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만 외국인이 컴백을 할 수 있을지, 컴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이게 좀 궁금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외국인이 결국 오느냐 들어오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지수가 달라지는 그런 게 우리나라 시장인데, 외국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7포인트를 상회하기도 하면서 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도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인 외국인 매도세의 영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의 고금리 환경,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반영 중인 부분이라서 저희 생각으로는 강달러나 원달러 환율 약세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런 환율의 정점은 지금 시기가 사실은 정점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일부 이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 강도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조금은 둔화되는 그림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율이 31%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거 흐름상 살펴보면은 대략 29에서 38%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지분율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매도할 만한 여력이 남아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여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2,000조다 보니까 1%포인트가 20조 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1, 2% 빠지는 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외국인 지분율은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같이 섞여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가는 쭉 이어나가는 그런 구조고, 액티브 자금이 조금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단기적인 매매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패시브 단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져 있는 선 위에 이제 액티브 쪽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일단 외국인의 매도도 또 간밤에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 거기고 2400선, 뭐 경우에 따라서는 2300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바닥은 좀 지켜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리바운드 반등의 탄력이나 높이는 이제부터 나오는 실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예상보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씩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 첫 단추가 또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이 3분기 데이터가 나올 텐데, 시장에서는 계속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삼성전자 컨센서스,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3조 원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상으로. 근데 이 컨센서스 상 살펴보면 사실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5조 원까지 추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오는 발표되는 추정치들을 살펴보면은 1조 중반에서 2조 중반 수준까지 낮아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꾸준히 좀 낮아지는 그림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이 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DS 사업부, 그 중에서도 디램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램 반도체와 관련해서 무엇을 참고할 것이냐, 저희가 연휴 시작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느냐, 업황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에서도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1월까지가 다음 분기가 되는데, 이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의 그림, 그러니까 저점을 통과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대했던 눈높이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혼선된 시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저점은 통과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시장 전체적인 아이디어하고도 비슷한데, 가격 매력은 높지만, 아니면 가격 매력 자체는 높아졌지만 당장의 어떤 반등의 폭이 클 수 있겠냐라는 고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동일한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길게 봤을 때 현명한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일명 이제 폭풍 매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 물론 이제 투자의 기간이 뭐 한두 달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사실은 좀 모르지만 우리 길게 봤을 때는 또 괜찮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저도 뭐 몇 년간의 기간에 있어서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확실히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가의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PBR은 대략 1.3배 수준입니다. PBR이 1배에서 2배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1.3배라서 싼 레벨이고요. PER 같은 경우에는 18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레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시장,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PER은 비싸고 PBR은 어느 정도 싼 레벨에 있다라는 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한 주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실제 이익에 대한 회복 경로가 얼마나 가파를 수 있느냐가 키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반등 폭이 기대에 조금은 못 미치는 그림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턴어라운드를 반영한 주가에는 하방 압력이 조금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BR이 낮고 PER이 높다라는 거는 현재 갖고 있는 내가 공장은 있는데 이 그쵸. 공장의 네. 가격만큼도 안 되는 주가라서 싼 거는 맞는 것 같아. 네네. 근데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게 10개라고 봤는데 8개, 7개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맞습니다.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사놓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공장 10개게 되면 당장 다음 달인데 7개니까 한 6개월, 1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과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닥은 맞는데 언제 우리가 이걸 팔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수출이거든요. 맞습니다. 수출이고 실적이고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드렸던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 이제 3분기 실적이 딱 스타트가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그래도 그래 그러면 자기의 매출이 확 늘어나고 있는 이 실적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 섹터가 있을 거고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섹터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될지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실적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평가, 그쵸. 과대 추정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도 컨센서스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좀 나아 보이는 업종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계 업종이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 이 3개 업종인데 기계 업종 같은 경우가 북미 지역의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호황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력기계라든지 건설기계 쪽이 컨센서스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움직이는 등락을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올라서는 레벨들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추정했던 유가 레벨 대비해서 높아진 유가 레벨을 반영하면서 이익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매크로적인 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수요 환경이 긍정적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3분기 컨센서스는 좀 높아지는 모습이다 하더라도 조금은 주의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3분기, 4분기가 지나가면서 실적 시즌에서 다음 분기나 내년도에 대한 실적의 힌트를 얻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는 좀 방어적인 업종이지 않을까. 시장 빠질 때 좀 안 빠지고 네. 올라갈 때는 자동차 이외에 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연구원이 보시기에 자동차는 사실 최근에 뭐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항상 저평가다. 뭐 일각에서는 고질적으로 파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좋아지면 또 파업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자동차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실적 시즌에 살짝 기대 정도 나오고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안전한 어떤 주식시장 내에서의 방어적으로만 봐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치고 나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미국에서도 3분기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업체별로 좀 발표가 됐을 텐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생각보다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기반에 있는 것들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전만큼 고가의 내구 소비재들에 대한 소비 여력이 그만큼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거기에 더불어서 고금리라는 부분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 좋게 말해서 둔화지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소비 여력이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코로나 시기에 못 만들어서 공급이 없어서 못 팔았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다 팔았던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정상화되면서
소비 여력에 따라서 조금은 둔화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을 왜 많이 하냐면 실적하면 자동차 좋다고 하고 밸류에이션 하면 맞습니다. 자동차 좋다고 하는데 그쵸.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렇죠. 저도 나름 해답을 찾은 게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만약 자동차가 잘 팔린다. 그럼 수요가 좋다라는 거고, 그럼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맞습니다. 시장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사면 안 되지. 근데 자동차가 이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긴축을 안 할 만큼의 수요가 둔화된다.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볼륨이 줄어들잖아. 그럼 자동차 사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선택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배당적인 매력 그리고 실적 시즌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줄 거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10월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월에는 뭐 대형주 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결국은 또 대형주 살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아니다 이게 시장이 바닥은 잡았지만 대형주가 치고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오히려 똘똘한 중소형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은데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저는 굳이 따지면 이제 후자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그래요? 있고요.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세가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 그 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형 상장사들은 사실 수출 산업에 상당히 좀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결국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베타에 대한 부분들을 베팅하기에는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오히려 개별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되고 상당히 개별 종목을 골라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조금은 어려운 시장일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시장, 개별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물론 코스닥이 개별 종목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이잖아요. 네네. 80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상당히 가격 매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철저히 밸류에이션 측면을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개별 종목이게 되면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익 그로스 성장을 보잖아요. 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 저는 이익 그로스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경기 자체가 조금은 둔화된다라는 관점을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게 가치주 영역 내지는 시클리컬이거든요. 근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약간은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정말 고금리가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이러한 높은 금리 환경 결국 주가 측면에서는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할인율을 넘어서는 이익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개별 종목들 그러면서도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탄탄한 그런 개별 종목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까다로운 시장이다. 특히나 이익 성장 가시성까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로 시장이 반등 탄력이 크지 않겠다. 왜냐하면 까다롭게 고르려면 이렇게 사실 뭐 골라질 게 별로 없잖아요. 이익과 밸류에이션이라는 특히 이익 성장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려운 시장이 시작이 됐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